안녕하세요. 자, 9월, 10월 이제 마지막 2달 과정입니다. 부동산 공시법인데요. 앞에 2주간의 첫 주, 둘째 주에 동형 모의고사 이제 2번 하고요. 그리고 파이널 특강이라고 해서 3번 이론과 이제 전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마지막 이제 2주는 또 동형 모의고사 3, 4 해서 4번 할 겁니다. 총 이제 7주, 9월, 10월 마지막 7주 과정입니다. 오늘 첫 주, 9월 첫 주에 동형 모의고사 공시법인데요. 40문제를 구성을 했죠. 원래 이제 24문제가 나옵니다만은 지적법 12문제, 등기법 1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근데 이제 오늘 40문제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지적. 원래는 이제 12문제가 지적 법령에서 출제됩니다만은 40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1번에서 10번이 지적, 그 다음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가 등기. 요렇게 이제 먼저 수업 전에 시험을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 볼 때, 여러분 꼭, 공시법은 1번부터 20번까지 10문제씩 지적, 등기, 이렇게 10문제씩 구성했으니까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부터 다시 30번까지가 지적. 이렇게 이제 지적이 10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번부터 40번까지가 이렇게 또 등기니까 문제 푸실 때 1번에서 20번 한번 푸시고 21번부터 그 다음에 40번까지 이렇게 끊어서 문제를 한 번씩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공시법 동형 모의고사는 제가 원래는 지적 12문제, 등기 12문제 그래서 24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죠? 실제 시험에서 2차 우리 2교시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법이 16문제, 25번부터 40번까지가 세법이죠. 요거를 이제 24문제씩 원래 구성을 해야 됩니다만은 매 시간, 지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40문제씩 동형 모의고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1번, 10번 이렇게 10문제씩 지적, 등기, 이렇게 문제를 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번 지적법 1번입니다. 바로 1번에서 10번까지는 지적법이다 그랬는데요. 자, 1번은 우리가 지적법을 맨 먼저 배울 때 토지 조사 등록입니다. 법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령이지만 그는 이제 줄여서 제가 늘 지적법령이라 그러고요. 이 법령 안에서 지적법이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 토지조사 등록을 딱 한 번 우리 이제 동형 모의고사에서 한 번 하고 파이널 특강에서 또 한 번 더 해드릴 건데 지적이란 무엇인가? 전 국토의 모든 토지를 조사 등록하는 것이 지적입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늘 말씀드렸죠. 1번에 지적 소관청이 틀린 지문입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 전 국토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주무장관은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 토지를 조사해서 등록을 합니다. 단 이번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 변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결정은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그죠?
결정을 누가 하느냐 물으면 지적소관청이죠. 그래서 1번은 지적소관청이 아니고 맨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2번 구체적인 이제 결정을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2번의 끝에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록을 하는데 조사청량이 결정하여 등록을 하는데요. 요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는 절차가 3, 4, 5번에 나옵니다. 먼저 3번에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토지 표시 등을 결정할 때 수립하는 이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죠. 요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원래 시군구별로 수립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도 수립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4번입니다. 이제 이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하겠죠.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조사부, 토지이동 조사부에 그 이동 현황을 기재하고 그리고 5번 토지이동 현황 조사에 따른 조사부에 따라 그걸 근거로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있죠. 토지이동 정리할 때 결의서를 첨부하여 토지이동 조서 아랫부분에 직권 정리라는 거는 이제 정리, 지적 정리죠. 지적을 정리할 때 직권으로 정리했다고 기재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7, 8월 기출문제 분석할 때, 백선, 그 다음에 이제 특강, 이제 백선하고, 그 다음에 쪽집게 특강 할 때, 틀리게 나온 것이 대부분 기출문제에 이 계획입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인데, 그 토지 이동을 토지 이용이라고 해서 틀리게 나온 게 있었죠. 최근까지 토지 이용이 아니고 이 계획이 3번 있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 계획은 지적소관청이 이 계획 수립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요건 직권으로 맨 끝에 직권으로 정리하는 거죠. 이 조사 계획은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승인 사항이 아닌데 이걸 승인 얻는다 또는 승인 얻어야 한다 라고 하면 틀린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최근에도 틀리게 나올 때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토지를 어떻게 어느 기관이 조사 등록하는지에 대한 문제였고요. 이번 마지막 최종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딱 한 번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번으로 설명드렸고요. 다음 2번입니다. 이제 지적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 문제를 말씀드릴 때 지번 있죠. 지번, 그 다음에 이제 지목, 요렇게 이어집니다. 항상 요 지번은 한 문제 꼭 예상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지번의 이제 1회 동형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지번의 구성과 표기, 그 다음 이제 다음 오늘 21번부터 다시 지적이 나오면 그때는 토지 이동, 변동에 따라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이걸 매회 동형 모의고사 매회 한 문제씩 지번에 관한 문제가 나갈 겁니다.
예상 문제 중에 하나니까요. 자, 집어는 지적 소관청이 붙입니다. 1번. 북지번 부여지역 동리단위죠. 지번 부여지역 하면 그 2번에 지번을 붙이는 단위지역으로서 우리나라는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이렇게 이제 붙이는데 북동에서 남서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동리를 기준으로 동서남북 이야기했죠.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북동에서 남서입니까? 북서에서 남동입니까? 물으면 바로 1번. 북서에서 어떤 동리의 북서 쪽에 있는 토지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북서고 끝이 남동입니다. 끝은 남동에서 끝이 나도록 붙이죠.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바로 1번이 틀린 답입니다. 물론 이제 정답과 해설이 있죠. 여러분, 이 자료 올려드릴 때 정답 해설 자료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물론 이제 정답을 다 미리 문제 푸시고 수업 이 해설 강의 듣기 전에 정답 체크를 미리 하시겠지만 이제 1번이 틀린 답이고 2번이 이제 지번 부여지역이고 설명드렸죠. 3번 지번을 원래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데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줄 표시로 연결해서 이거를 뭐라고 읽어라 했습니다. 어이라고 읽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 4번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지번의 숫자 앞에 등록되는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5번 결번 있죠.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축척 변경 등 사유로 결번이 생기면 그 사유 등을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 뭐하라 그랬습니다. 보존. 영구 보존한다. 여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지번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표기되는가 요거였고요. 다음 이제 오늘 뒤에 문제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 이동, 변동에 따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도시개발 사업 등이 시행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를 어떻게 할 거냐 요를 가지고 다시 문제가 나갑니다. 자, 3, 4번이 여러분 지목인데 우선 마찬가지 지목은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목에서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오늘 3번은 지적도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의 부호 있죠. 부호. 28개의 28종의 지목 중에 24개는 첫 음절, 첫 음절이라는 것은 첫 머리 글자를 따고 둘째 음절을 따는 게 그 유명한 차장 천원입니다. 주차장이 차, 공장용지가 장, 하천이 천, 유원지가 원입니다. 이걸 이제 묻는 게 이번 마지막 최종 예상 문제에서 딱 한 번 연습합니다. 오늘 옳은 걸 묻고 있습니다. 1번, 지번 13번 지번 옆에 주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주차장이 아니고 주유소용지죠. 주차장은 차, 주유소용지는 주가 됩니다. 2번, 지번 14번의 공원, 공원이죠. 공장용지가 장, 공원이 공입니다. 공원, 공원.
공장용지가 장입니다. 3번, 15번 천은 광천지가 아니고 하천이죠. 하천이 천, 광천지가 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광천지는 광이 되죠. 그리고 이제 4번, 유는 16번에 유지, 유원지는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1, 2, 3, 4번에 지금 제가 주차장은 차, 공장용지장, 하천이 천, 유원지가 원이죠. 다 틀린 지문이고 5번 양의장이 양이죠. 어라고 하면 틀리죠. 양의장은 어가 아니고 첫음절 양입니다. 결론은 28종류, 28종류의 지목 중에 24개는 첫 음절을 따고 요 4가지 그 유명한 차장천은 오늘 1, 2, 3, 4번에서 나간 이 4가지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요 4가지는 둘째 음절을 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4번 지목의 분류입니다. 여러분 오늘 9월 첫 주부터 동형 모의고사 매회 이제 오늘은 1번, 20번 이렇게 끊어서 지적 등기 나가지만 거의 매회 한 문제씩 지목 분류 28종 28종류의 지목 분류가 한 문제씩 지문이 중요한 것 빼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매회 한 문제씩 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 10월 최종 우리 동형 모의고사에서 지목 빠짐없이 28종류를 다 다뤄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마찬가지 옳은 것, 지목 분류로서 대부분 구분으로 옳은 것이 나갑니다. 자, 먼저 1번, 2번에 전답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번에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입니다. 답이 아니고 전이고 2번 보세요.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이게 답입니다. 전답이 좀 바뀌었습니다. 물의 이용 1번처럼 물을 이용하지 않는 건 전이고 2번처럼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곳은 그건 답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산림이나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 이게 임야. 임야인데 이런 걸 쭉 적어놓고 잡종지로 3번 지문 잡종지로 한다고 틀리게 많이 나왔죠. 오늘은 임야 옳은 지문입니다. 4번의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맨 끝에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에서 뭐 한다? 제외죠. 제외입니다. 이런 단서 우리 잡종지에 보면 원래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는 곳은 잡종지가 맞죠. 그러나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에서 뭐 한다? 제외입니다. 그리고 5번 축산의 낙농업을 하기 위한 초지를 조성한 토지는 목장용지가 맞죠. 그러나
과수원과 우리 나중에 과수원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과수원이나 목장 용지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뭐로 합니다? 지목을 대. 그건 대죠. 항상 과수원, 목장 용지 물을 때 과수원, 목장 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입니다. 그건 목장 용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지목 문제가 나갔지만 이런 유형이 이제 최종 9, 10월 마지막 우리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마지막 점검하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8종류의 지목을 다 한 번씩 다뤄드리고 최종 정리하도록 이렇게 이번 9, 10월 동영 모의고사에서 매회 한 문제씩 나갑니다. 지목 말이죠. 예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5번. 이번에는 공간정보구축관리자의 법령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요. 이제 면적 측정해야 되는 경우 경계와 면적이 있는데 면적을 구하는 문제는 다음 이제 오늘 뒤에 나오고요. 여기는 면적 측정 대상이 인 거 아닌 건데 면적 측정해야 되는 경우로 틀린 것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기출문제 나올 때는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것 물어서 답이 지목 변경이 마지막 최근 기출문제 한 번 나왔죠. 오늘은 쭉 전체를 써놓고요. 지적 공부 복구부터 복구, 신규 등록, 이번에 늘 등록 전환, 분할, 합병이 들어가면 뭐 틀리는 거 다 아시죠? 오늘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이고도 아주 쉽고 기본적이지만 합병이 들어가면 틀린다. 합병은 측량 대상도 아니고 합병과 지목 변경 가장 기본입니다. 합병과 지목 변경은 측량 대상도 아니고 또 면적 측정의 대상도 될 수 없죠. 합병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축척 변경은 맞고요. 면적 측정. 3번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등을 정정한다.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토지 이동이 있어서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는데 측량에 가면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측량은 지적 확정 측량이라 하죠. 그 이제 특히 5번은 우리가 이런 정답 문제 우리 백선할 때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요거는 끝에 5번 맨 끝에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 또는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야 되죠. 말이 이렇게 요 전체를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로 우리 지적 법령에 법에 정해진 전체를 다 적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법에 규정된 거를 그리고 이제 아닌 거 물었을 때 합병 뭐 지목 변경 이런 것을 답으로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외의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합병과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을 답으로 냅니다. 쉬웠고도 기본적이지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계는 이제 요번 첫 번째는 경계가 빠졌지만 경계는 이제 다음 두 번째 문제 그 21번부터 다시 지적법 나갈 때 경계 문제가 나갑니다. 자, 6번은 우리가 이제 토지 지적 공부 5종류 있죠. 오늘 첫 번째
토지 임야대장 등록사항. 다음 이제 동형 모의고사 2회차부터는 이제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꼭 한 번씩 다 나갈 겁니다. 나중에. 우선은 첫 번째 문제니까 토지 임야대장 등록사항을 묻고 있죠. 틀린 거로 아닌 거, 토지 임야대장 등록사항으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놓고 전체를 다 토지 임야대장 등록사항 전체를 다 적어드렸습니다. 문제도 문제지만 다시 한번 토지 임야대장 등록사항을 점검하시라고 이렇게 다 적어드린 겁니다. 소재, 지번, 지목, 그리고 면적. 특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면적 같은 거는 토지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죠. 특히 역으로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이 되느냐. 토지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된다라는 사실 꼭 아시고 다 알고 있지만 2번 소유자는 전체적으로 소유자 성명, 명칭, 주소, 주민번호. 특히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인데 다시 한번요. 토지 임야대장에 소유자 등록과 변경이 되면 소유자 정리합니다.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소유자 등록이 처음으로 등록하니까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을 합니다. 7번 문제 있죠. 다음 7번 문제 할 때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 증명 서류 있죠. 요 소유권 증명 서류를 내면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를 소관청이 등록을 하고, 자, 그 후에 이제 신규 등록 외에는 토지 임야대장의 소유자 정리, 고 6번에 2번. 요건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 물론 신규 등록을 할 때 7번 문제, 신규 등록을 할 때 등기 기준으로 소유자를 등록한다면 그건 틀리죠. 신규 등록 외에는 소유자 정리는 등기된 토지들의 소유자 정리는 등기 기준입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할 때 이제 소유권 증명 서류가 뭐냐? 요게 이제 7번 문제에 나갑니다. 자, 그 다음 6번에 3번 토지 고유번호, 지적도 임야도의 번호, 도면 번호죠. 및 필지별 토지 임야대장의 장번호, 1의 1 이런 장번호, 그리고 축척인데 번호가 3번에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그리고 축척이 있죠. 여러분, 원래 이 축척은 도면의 축척입니다만은 500분의 1의 지적도의 축척을 1대 500, 이렇게 이제 1대 500이라고 적죠. 이게 축척입니다. 그리고 4번 토지 이동 사유. 여러분, 이런 문제 여러 번 나왔죠. 토지 이동, 변동, 사유는 어디에만 등록이 됩니까? 라고 물었죠.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 임야 대장에만, 토지 임야 대장에만 토지 이동 사유가 등록이 됩니다. 그죠? 요것도 꼭 아시고. 자, 이제 건축물
구조물 위치가 이게 시청입니다. 요 시청이라는 거는 시청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도면 안에 지적도, 임야도 안에 시청, 그리고 요 표시, 요거 있죠. 요게 뭡니까? 삼각점 및 기준점의 위치. 요 시청하고 요 삼각점, 기준점의 위치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도면. 항상 그러면 이거를 도면에 등록이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지적 공부,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것도 하죠. 지적 공부 쭉 5가지 적어 놓고 등록상 연결이 틀린 거 물을 때 시청, 지적 기준점 위치는 항상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도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7, 8월 이후부터는 토지대장이나 도면을 따로 복사해서 수업 자료로 드리지 않죠. 근데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우리 5, 6월 이론 강의할 때 했던 제가 드린 토지대장과 그 뒷면에 있는 지적 도면 항상 한 번 더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과거에 토지 등급 또는 기준 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 연월일,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일 이렇게 등록되는데 과거에 토지 등급을 등록하다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를 등록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유는 이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기준이, 재산세 등 과세 기준이 과거에는 토지 등급이었다가 지금은 개별 공시지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토지 등급을 등록하다가 공시지가로 바뀐 것은 재산세 등 토지에 대한 과세 기준이 토지 등급에서 개별 공시가로 바뀌었다. 이렇게 또 알고 계시고, 처음에 6번 문제 할 때 제가 토지 임야 대장부터 이제 하나하나 지적 공부 등록 사항에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할 건데 전체적으로 다 적어 드렸으니까 토지 임야 대장 등록 사항 거죠. 4번에 건축물 구조물 위치 요런 것만 이제 틀린 것 답이고 나머지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라고 쭉 다 적어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 이동을 변동으로 와서 첫 번째 오늘 신규 등록입니다. 7번 문제.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 말소 다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축척 변경도 늘 한 문제씩 나갑니다. 일반적 토지 이동 전체에서 하나, 그리고 여기처럼 이제 축척 변경 다음 문제에서 또 하나 이렇게 나가죠. 자, 우선 신규 등록인데 첫 번째 이걸 묻죠. 6번 문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증명 서류, 신규 등록할 때 신청서에 첨부하게 되는 소유권 증명 서류가 아닌 것 4가지 있죠. 1번 법원의 확정 판결 정본 사본, 답은 요 2번이고 지적 청량 수행자가 발행한 청량, 물론 신규 등록할 때 지적 청량은 하죠. 청량은 합니다만은 청량을 하지만 이 청량 성과도는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 증명 서류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답은 2번이고 3번은 공유 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바다를 매립하고 준공검사 받고 그 다음에 그 확인증 4번이고 4번은 특이한 거 하나 있죠.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을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 알아두셔야 되죠. 딱 한 번 나오는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뭐 해야 됩니다. 협의. 그 협의한 문서의 사본. 그리고 그 밖에 소유권 증명 서류인데 원래 7번 문제가 기출문제 나올 때는 답이 2번 여기에 이제 청량 성과도가 아니고 우리 공법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도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도가 원래 답으로 나온 적이 최근 10년간 우리 7, 8월 기출문제 분석할 때 답이 이거였죠. 도시군 관리계획도가 답이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예상 문제 들을 때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도는 기출문제 답이고 오늘은 2번 청량 성과도는 소유권 증명 서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답으로 냈습니다. 다음 축척 변경 있죠. 8번 일반적 방금 7번 문제에서 이제 신규 등록부터 바다 말소까지 일반적 토지 이동에서 한 문제 그리고 축척 변경에서 한 문제인데 오늘은 첫 번째 문제로 8번 축척 변경에 해당하는 것 해가지고 자 지적도의 축척 변경은 있습니다만은 1번, 2번 있죠. 임야도 여러분 임야도는 축척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축척 변경은 지적도의 축척 변경이고요. 3, 4, 5번의 지적도 축척을 그것도 임야도 축척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시고 3, 4, 5번에 지적도 축척을 작은 축척을 큰 축척인데 3, 4번은 1200을 2400으로 4번 500분의 1을 1000분의 1로 변경하는 것은 그건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니까 축척 변경이 아닙니다. 5번을 보세요. 지적도 축척 변경이고요. 그것도 1200분의 1이 작은 축척이고 1200분의 1이 작은 축척이고 600분의 1이 큰 축척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거죠. 작다 크다는 거는 1200분의 1보다 600분의 1이 더 뭐하다 그랬죠? 더 정밀하다. 또는 이렇게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3, 4번을 다시 보시면 앞에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바꾸는 건 축척 변경이 아닙니다. 정확히 해서 축척 변경이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적도의 축척을 임야도는 축척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야도가 나오면 틀리고요. 틀린다는 거 아시고 지적도 축척 작은 것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 이게 축척 변경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아두시고 이제 다음 회차부터는 이제 뒤에 문제부터는
축척 변경의 요건과 절차 과정, 그리고 축척 변경위원회, 이런 문제도 꼭 하나씩 나갈 겁니다. 축척 변경은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오다시피 한다. 그래서 예상 문제로 말씀드리고, 9번. 오늘 첫 번째 1회차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관련된 법령상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지적 공부를 직권정정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직권정정 사유 9가지 이야기했죠, 늘. 이 9가지의 직권정정 사유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 9가지의 직권정정 사유를 다시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늘 암기하라고 안 했죠, 제가. 읽고 1번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온 게 오늘은 틀린 거 찾는 거지만 1번은 옳은 지문이지만 이렇게 틀리게 했죠.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그랬죠. 그러면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되고 경계 위치가 잘못된 경우에 이게 경계 정정이라 그랬죠. 그러면 경계를 정정할 때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 만약에 면적 증감으로 그러면 틀린다고 최근 기출문제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이 잘못 입력이 됐다. 그죠? 잘못 입력이 됐다. 그리고 3번,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됐다. 청량 성과. 4번 요 표현인데, 여러분, 직권 정정 사유에 보면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아니고 여기가 표현을 보십시오.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아니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아니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틀린 거고요. 5번은 지적 공부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작성, 재작성 당시에 잘못 정리됐다. 요 외에도 이제 직권정정 사유 9가지. 지금은 이제 이론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직권정정 사유 9가지가 출제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요거를 9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 10번. 지적 청량은 제가 꼭 두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죠. 근데 그 두 문제가 지금 이제 10번까지가 오늘 앞부분에 지적입니다. 12문제가 출제를 할 때는 청량이 꼭 두 문제입니다. 청량 대상, 청량 절차, 그리고 요 적부심사. 오늘은 첫 번째로 지적 청량 적부심사 있죠. 가 나갔습니다. 원래는 두 문제를 지적법 12문제 중에 청량은 두 문제를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청량 적부심사 절차를 쭉 나중에 5번 재심사까지요. 1번 순서입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청량 수행자들도 청량 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자,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
지적위원회죠. 자, 심사는,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2번, 시도지사는 청구서가, 적부심사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첫 번째 오늘도 숫자를 틀리겠습니다. 15일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지방지직에 회부하고, 그 다음 3번에 이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다만 그 끝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에 시도지사는 이제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으면 지방지적위원회 7일 이내에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등에 통지하고, 그리고 5번 재심사는 지방지적 의결을 불복할 때 의결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국토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이죠. 지금 숫자, 여기도 대부분 기출 문제에서 날짜, 숫자를 많이 틀리게 했죠. 2번이 오늘 틀린 답이고, 30일, 그리고 60일에다가 심의기간, 의결기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통지 7일, 재심사 청구 90일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 가지고 정리하시기 바라고. 자, 우선 오늘 첫 시간에 전체 40문제 중에 지적법 10문제를 봤고, 이제 11번부터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20번까지 있죠. 그 20번까지가 등기. 다시 21번부터 또 10문제씩 끊어서 21번부터 30번까지가 지적. 그리고 또 31번부터 끊어서 40번까지가 등기. 항상 동형 모의고사는 이렇게 문제를 구성해 드릴 테니까 끊어서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21번부터 30번, 31번부터 40번 이렇게 끊어서 시험 보시고, 그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쉬었다가 11번부터 다음 오늘 둘째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